가난해도 행복하다고? 진짜? 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라이브를 하다가 돈, 사랑, 자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또는 부자여도 불행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가난하면 불행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돈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도 안고 있냐면은 관계가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가난한 집들을 보잖아요. 가족들이 돈 벌겠다고 또는 자기네들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요. 뭐 엄마는 돈 벌러 어디 가고 아빠는 또 어디 가고 또 애들은 친척집 전전하고 이런 스토리들 들어보셨죠. 아마 주변에 한 건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돈도 돈인데 더 큰 문제는 관계가 파괴가 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진짜 열심히 추구하며 살거든요. 돈과 사랑이죠. 사람들은 이 돈과 사랑이라는 이 평생 두 가지 테마를 쫓으며 살아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돈을 쫓냐? 바로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치들, 즉 생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돈이면 해결이 되잖아요. 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뭘로 해결해야 되냐? 사랑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인간이 돈과 사랑을 추구하는 거죠. 돈을 갖고 우리 생존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자유를 획득하고 또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버리다 보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사람 뭐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돈도 잃고 사기도 당하고 뭐 뜻대로 안 되고 사업도 뭐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러면서 상처받은 이 마음을 사랑으로서 치유를 하죠. 그러니까 돈과 사랑은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자, 그러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한 가지가 아주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돼요. 관계를 통한 사랑이 끈끈하고 확고할 때에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어. 돈, 물질은 없어서 생존에 조금 위협은 되지만 그래도 그 구성원들끼리의 관계가 끈끈하고 사랑이 넘치면은 행복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가난한 집들은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은 혼자 오지 않아. 그러니까 가난이 오면은 한 개만 딱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가난이 쫙 오면은 이것저것 다 망치로 다 두들기면서 다 부셔버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가난은 돈도 없으니까 생존하는 것도 막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힘들지. 게다가 불안하고 힘든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서로 막 지금 생존에 급급해. 지금 교감신경이 막 잔뜩 흥분한 상태야. 이러면은 서로 사이좋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렵지. 서로 날 써가지고 예민하게 같이 있는 게 스트레스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함께 있어봤자 스트레스만 되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근데 뭐 가난해도 행복하다고? 글쎄. 이게 연쇄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생존하기도 힘들고 관계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떻게 사랑으로서 치유를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기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남이 날 사랑해주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주면 되죠.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자기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 무의식을 바꾸는데 자기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이 사랑받고 내가 사랑을 남한테 주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 사랑도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거를 어떻게 남한테 베풀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게 있어야 또 그걸 사랑받는 것을 배우고 누군가한테 또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거야. 내 자신한테 또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 서로 살기 힘들어가지고 나 버리고 떠났어, 부모님이. 그러면은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게 애로사항이 중간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의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사랑만으로는 완성이 안 돼, 이 사랑은.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돈은 없어도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부둥부둥 하면은 가능.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못 사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행복도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 이렇게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걔네는 왜 그러냐? 다 가난하잖아, 일단.
다 못 살잖아요. 그쵸? 그런 나라는 그 못 살더라도 그래도 밥은 안 굶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거지. 가난한 나라에서 말하는 그 생존과 현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말하는 생존의 레벨이 다르지. 걔네들은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냥 해피한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것만으로 안 되지. 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무료 급식 써서 밥 먹을 수 있다고 우리 행복한 거 아니잖아.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이 보장된다는 거는 그거 이상을 의미하는 거지.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 의료보험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밥도 어느 정도 이상의 퀄리티를 다 챙겨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옷이라던가 뭐 머무는 집이라던가 하는 일이라던가 수입이라던가 이런 게 어느 정도가 되어야 우리는 안전해. 우리 생존할 수 있어. 라는 안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어요. 종교인 같은 경우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있어. 소박하고 뭐 미니멀하면서 뭔가 이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가치관이 있는 곳에서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지. 자, 그러면은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도 불행할 수 있다. 뭐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야. 자, 그럼 이 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는 생존이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일절 없어. 자, 거기까진 좋아. 자, 부자여서 돈이 많아서 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일단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좀 여유로워지죠, 그쵸?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좀 편안하고 느긋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대하게 되지. 그러면은 편안한 관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하면은 막 불안하고 막 생존에 급급하니까 서로 같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좋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남도 여유롭게 대하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서로 향유하고 나누고 하면서 즐거운 관계를 형성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데도 화목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자, 이거 맞아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죠, 결국은.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생존 다 해결됐어. 근데 관계에서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거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남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피상적이든 어느 정도의 거리든 적당히 잘 맺으면서 내가 나 자신과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걸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라던가 내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 많이 사랑해주고 하는 거 다 알겠어. 근데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단절이 돼버리고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돈 많아도 불행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 하네. 내가 저 외모에 저 돈 갖고 재산 있으면은 난 절대 저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당사자의 입장은 또 다른 거야. 내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고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거야. 그러면 내면의 아이가 약간 병들고 아픈 거지.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돈 많고 가족도 잃었어. 가정이 있어. 안 좋아, 서로. 내가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신경을 별로 못 쓴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내 돈이나 잘 쓰면서 살고 별로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서로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이렇게 끈끈하지 않아. 그러면 또 그 관계에서 느끼는 고독감, 소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행할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찼어. 저기 있는 저 사람은 내 시계 가격에 공 하나 또는 두 개가 붙는 시계를 차고 다녀. 그럼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벌어내면서 또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더 이상 생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미를 넘어선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돈은. 그러니까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지.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보면은. 그 사람도 돈은 많은데 별로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 자체의 성격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으면은 그것도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돈 많아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는 거지. 본인의 성격의 모순과 결함들이 많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거는 내가 물질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 보면은 청빈한 삶을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소박한 삶을 가난하다고 표현한다면 가능하죠.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거. 근데 제가 생각한 여기 가난이라는 거는 생존에 해가 끼치는 상황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내 생존에 해가 지금 있어. 내 생존이 좀 위태위태해. 그럼 절대 사람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말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나이브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가난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적당한 물질로서 생존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또 그 다음 단계를 논하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생존의 영역을 넘어선 돈을 위해서 그저 돈을 버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분별력 있게 이제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느냐고 시간을 써서 주변 사람들을 못 챙기고 그러느냐고 관계가 또 악화되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유혹들이 또 많죠. 왜냐면 다른 사람 눈에도 봤을 때 저 사람 돈 많으니까 나의 생존에 이익 되겠는데 하고 그 사람이 이미 부인도 있고 가정이 있어도 그든지 말든지 하면서 나한테 뭐 떡고물이라도 요만큼 떨어지겠지 하면서 막 들러붙는 여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여자도 마찬가지야. 많은 유혹들 속에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켜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산다면은 진짜 돈 많은 게 축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돈 벌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 생존과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그 뒤에 돈이 주어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요새 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행복하다? 돈 많아도 불행할 수 있다? 잘 관리를 못하고 그 그릇이 안 되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존이 해결되니까 그런 스트레스에서 많이 벗어나고 내가 그걸 잘 다룰 수만 있으면 더 할 나위 없는 환경이죠. 나와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에 그 부를 환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